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설정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이번 챕터 마지막 영상인데요. 설정 메뉴 같은 경우는 일반, 쓰기, 읽기, 토론, 미디어, 고유 주소,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더플리케이트 포스트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때문에 생성된 거니까 지금은 제외하고요. 일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에는 사이트 제목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이트 제목은 이 위에 있는 이 이름입니다. 블로그하고 다시 디자인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홈으로 가게 되면 그냥 디자인 베이스라고 나오죠. 이 부분을 웹에서는 타이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타이틀에 대한 부분을 어드민에서 직접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태그라인도 이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URL 같은 경우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바꾸게 될 건데요. 그거는 호스팅 서버에 올리고 나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이메일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바꾼 이후에 해당 그 이메일 주소에 가서 바뀐 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인증 메일을 확인을 해야지만 바뀌게 되고요. 멤버십 같은 경우는 해당 사이트에 들어와서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개념인데 당연히 이거는 체크를 안 해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새 사용자에 대한 기본 역할, 예를 들어 이 기능을 만약 체크를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기본 역할을 구독자로 할지 기여자로 할지 뭐 편집자 관리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걸 체크를 해제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언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언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한국말로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다른 나라 언어를 기본으로 쓸 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대 같은 경우도 이 웹사이트에 발행되는 이 시간들, 예를 들면 글에서 글을 작성할 때 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따른 이 바깥에 표기되는 날짜나 시간, 만약에 시간까지 표기가 된다면 그 기준을 시간대에서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날짜 표기 형식 자체를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걸로 선택을 했고요. 만약에 뭐 세 번째 방식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세 번째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아래 미리 보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 정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Y를 앞으로 한번 빼볼게요. Y를 앞으로 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면 연도를 제외하고 월, 일 이렇게 적게 되면 연도를 제외한 상태로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할게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 주 시작일을 일요일로 할지 월요일로 할지 뭐 나머지는 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일요일과 월요일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요일로 선택해서 기본값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저장하면 저장이 되고요. 쓰기 메뉴로 넘어오면 글에서 글쓰기를 할 때 가장 기본값이 어떤 것일지를 설정하는 곳인데요. 예를 들어 기본글 카테고리를 나는 스터디 위주로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스터디로 하시면 여기서 새 글을 쓸 때 기본으로 이 카테고리가 스터디로 적용되게 됩니다. 바꾸셔도 괜찮고요. 저는 미분류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글 형식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글 형식을 표준으로 했는데요. 만약에 주된 컨텐츠가 이미지다 아니면 영상이다 이런 개념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메일 서버인데요. 이메일을 통해 글을 쓰는 개념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따로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메일 서버라는 것을 운영하지 않는 한 따로 이 부분을 설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설정해서 쓰기보다는 Wmail SMTP라는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그걸 사용하는 게 더 편하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읽기 같은 경우는 이 홈에 갔을 때 이 부분이 이제 홈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 글을 몇 개를 불러올 거냐 이 뉴스로 들어갔을 때 이 글들이 최대 몇 개까지 노출될 것인지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설정 값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외모에서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나왔던 기능 중에 이 부분이 약간 익숙하죠? 홈페이지 설정을 최신 글로 설정을 할지 아니면 정적인 페이지로 할지 그리고 정적인 페이지를 홈이라는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설정을 할지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페이지당 보여줄 글의 수를 만약에 1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 아래 페이지네이션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과 2를 눌렀을 때 얘도 하나, 1도 하나인데 이 앞에 나온 이유는 모든 글에 들어오면 예전에 우리가 상단에 고정이라는 걸 체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붙박이라고 이상하게 번역된 이거 있죠? 이게 아마 얘를 클릭해서 블로그 상단의 고정 때문인데요. 얘를 체크하고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하나의 글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를 누르면 두 번째에 대한 글도 하나만 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설정의 읽기로 돌아와 보면
이 페이지당 보여줄 글의 수가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여러분이 레이아웃을 작업할 때 한 컬럼당 뭐 4단 레이아웃을 써서 4개의 글이 나온다라고 하면 4의 배수로 4, 8, 12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12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가장 최근의 배급 피드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RSS에 관련된 설정 값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따로 별도로 관리하진 않을 거고요. 다음은 피드에서 각 글에 포함할 내용인데요. 전문이냐 요약글이냐 어떤 걸 기준으로 노출을 시킬지인데요. 그 컨텐츠라는 게 요걸 말합니다. 여기 부분에 안녕하세요 그리고 토론 헬로 안녕하세요 디자인 베이스입니다 이렇게 썼었잖아요.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을 여기서 조절을 하는 건데 제가 제작한 테마는 어떤 값을 입력을 해도 본문에 있는 글을 그냥 긁어오는 방식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초반에 만들 때 검색 엔진에 대해서 이 사이트를 차단할 것이냐 이런 체크가 있었는데 그때 체크를 하셨더라도 여기서 다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로컬에서 작업하고 있지만 실제 서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검색에서 이 사이트를 검색하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얘를 체크해서 저장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토론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댓글 할 때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이니까 건너뛰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미디어의 사이즈에 대한 부분입니다. 썸네일 크기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의 속도와 연관이 아주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리스트 페이지에 나타날 때 이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300에 200으로 했는데 여기에 원본 이미지인 1920짜리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 육안으로 보이는 건 300, 200이라서 작은데 실제로 여기 이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굉장히 큰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용량도 커서 사이트 로딩에도 속도가 걸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웹 최적화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서 SEO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디자인했을 때 특정 값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 값에 맞게 썸네일 크기를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1920에 1080짜리 이미지를 올렸더라도 해당 이미지가 여기에 조건에 맞게 여러 개로 파일이 저장되면서 리사이징이 됩니다. 1920, 1080을 넣었어도 여기에 썸네일 크기, 너비에 150, 높이 150, 그리고 정확한 크기로 자르기라고 한다면 1920, 1080짜리가 150에 150으로 잘리게 되는 거고요. 만약 여기에 있는 이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너비에만 맞게 가로 1920이 150으로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중간 크기냐 큰 크기냐 이런 값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다 0으로 바꿔주시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중간 크기는 뭐 여기에다 쓸 거고 진짜 작은 건 뭐 이런 데다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즈에 맞게 여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이즈를 한번 보면 가로가 300이었죠. 그러면 중간 크기는 300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큰 크기는 굳이 따로 작업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 업로드 할 때 월과 해 기반 폴더로 업로드 구성하기라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가 이 경로를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WP 컨텐트라는 폴더 안에 업로드 폴더 안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2022년에 12월 이때 업로드한 이미지들만 쭉 있고요. 만약에 내년 1월에 업로드를 한다라고 하면 2023년에 1월이라는 폴더가 따로 만들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사용 안 하고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이 업로드 폴더 안에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미지 하나를 올리게 되면 이게 원본 이미지고요. 그 뒤에 150에 150짜리가 중앙을 기점으로 크롭 시키면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300 이런 식으로 같은 이미지지만 원본 파일이 있고 베리에이션 되면서 이렇게 리사이징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고요. 나중에 PHP 코드를 갔을 때는 여기에는 지금 3개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작업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류의 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저장 공간에는 불필요한 이미지들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이미지들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크기들, 이런 부분들을 실제 코드에 어떻게 얹히는지는 나중에 뒤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고유 주소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요일과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에러가 났었던 부분을 글 이름으로 바꿨었는데요. 이제 퍼머링크, URL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얘를 클릭했을 때 이 제목에 대한 고유 주소 URL이 이렇게 사이트 URL 뒤에 바로 붙는 개념, 그리고 카테고리로 들어갔을 때는 이 해당 카테고리 뒤에 스터디란 이름이 붙는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으로 되어 있다면 저장을 한번 해보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not found가 되고요. 다시 홈으로 가서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페이지 언더바 id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가독성도 떨어지고요. SEO에도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꼭 글 이름으로 설정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정의 구조에서 포스트 네임으로 하면 글 이름과 동일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 선택사항에서 카테고리 기본, 태그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시를 보면 맛집이라는 카테고리를 사용하게 되면 맛집의 미분류처럼 카테고리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은 따로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개인정보 보호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는 국제보호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글로벌 스탠다드라서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까지 배워봤습니다. 어드민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을 쭉 알아보는 시간이라서 조금은 지루할 수 있는데요. 한 번쯤은 꼭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중급으로 워드프레스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지식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챕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